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1대 총선에서 영남권 최대 격전지인 대구 수성갑 표심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 지역은 통합당 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두 후보 모두 4선의 장관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막상막하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누가 5선 고지를 차지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우선 주호영 의원 이분이 원래는 수성 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갑으로. 그래가지고 갑으로 지금 그렇죠. 갑자기 이동을 했어요. 네. 이동 공천을 받았어요. 네. 지난번에 공천 물갈이 할 때 예.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타선 중진도 좀 물러가라. 그렇죠. 그분이 지금 4선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는 목부터 만져본대요. 네. 코로나 걸렸을까봐 목이 아니고 내 목이 떨어졌나. 컷오프 됐나. 네, 컷오프 됐나.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뭐 살아남았죠. 예. 근데 이제 대신 수성을에서 갑으로 가라. 예. 네. 근데 사실은 20대 때도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그렇죠. 했어요. 거기가 공천을 못 받아서 여성 무슨 전략 공천 네, 지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딱 지정이 되니까 당신 여성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억울하다고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당선이 돼서 다시 네. 입당을 했다가 네. 또 뭐 탄핵 이런 때 나가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다시 복당을 하신 그렇죠. 분입니다. 네. 김부겸 현직 의원하고 둘 다 장관 해봤고, 예. 네, 특임 장관이고 여기는 행안부 장관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5선 도전이죠. 누가 5선이 되느냐. 네. 사실 5선이면 이제 국회의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그렇죠. 최소 그렇죠. 부의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죠. 김부겸 의원이야 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물론이죠. 있는. 대권 네. 뭐 영남권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TK권의 네. 유일한 뭐 여권 쪽에서는 네. 대권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분이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한대요. 그렇게 친하다고 합니다. 예. 그 김부겸 의원이 과거 운동권에서 취업을 못할 때 대구에서 복사 가기로 했대요. 옛날 복사 컴퓨터 수리점도 하고 복사했는데 예. 예, 주호영 부인님은 석사 논문을 못 쓰는데 그 집 가서 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뭐 오랫동안 가깝게 여야를 막론하고 넘어서 친하게 지냈는데 둘 다 그냥 소통도 잘하고 친화력이 좋고 비교적 온건한 편이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은 보면은 김부겸 의원은 서울대 정치과를 나왔고 네. 주호영 의원은 영남대를 그렇죠. 나와서 사실을 합격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서울로 와봤자 이렇게 지역 지방대학 출신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대구 경북에서만 판사를 해서 우리가 흔히 향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더구만요. 그렇죠. 뭐 운이 좋은 분이죠. 예. 텃밭에서 비교적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했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마일드하고 온화하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공천 배제도 많이 됐다 저렇게 살아남은 게 불교 힘을 좀 많이 빌렸어요. 국회에 있는 불교 회장도 하고 정각회인가 뭐 그런 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능인이 왜 능인 선언이라고 그 비교적 그 강남에 있는 능인 선언 돈이 꽤 있는 그런 불교 그 단체거든요. 영남권이 원래 불교가 세지 않습니까? 딴 데보다 세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치권에서 뭐 불교 비하 발언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이 조계사로 달려갔죠. 아, 그래요? 그거 범하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길게 보면은 네. 황교안 대표나 김영옥 전 공관위원장도 불교계 쪽이 앞으로 대선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DJ도 그 불교계 때문에 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권노갑 씨라든가 이런 그렇죠. 사람을 네. 원래 TK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보내고 그렇죠. 아주 그쪽 표를 관심을 많이 갖고 미리부터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 황교안 대표 지난번에 그 합장을 안 했잖아요. 네. 옆에 다 합장하는데 그냥 서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전을 그렇죠.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씨앗 싸움 위에 부처님도 돌아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한번 돌아서면은 이거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뭔가 하려면은 그 앞으로도 불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바둑에는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큰 말은 죽지 않는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당신이 가서 대마를 잡으라 해갖고 이동 배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주 의원이 고리 가기 전에 수성갑에서 5명이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정순천, 정상환, 이진훈, 김현익, 조정 이렇게 5사람이 예비후보로 뛰었죠. 주호영 의원은 절대 여기 오지 못할 것이다. 컷오프 되든가 그 지역에 그렇죠. 공천. 근데 딱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5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닥쳤던 개가 된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 중에 정순천 씨, 이 사람이 아마 대구 시의회 부의장인가 의장인가 근데 이분은 그 옆에 당신은 수성 을에 가서 경선을 해라. 그래갖고 이인선 전 경북 부의지사 했죠. 그 사람 뭐 경선 붙었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갑자기 가니까. 그리고 나머지 4사람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진훈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수성구청장 그렇죠, 출신이에요. 수성구청장이죠. 그래갖고 오래 전부터 거기서 표를 엄청나게 다져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반발을 하면서 지난 19일 날 무소속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부겸 현직 의원이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2가지를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하나는 이진훈 전 전수.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띄워주면은 주호영 표를 많이 갉아먹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하여튼 변수를 좀 일으켰잖아요. 코로나19가 민심을 좀 흔들고 있잖아요. 그거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달걀을 누가 투척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신문에 났던데 달걀 좀 투척. 민심을 조금 뭐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자작극은 아니겠죠. 또 이제 선거 때 보면 별 일들이 많으니까. 자작극도 많습니다만은 뭐 이건 뭐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3가지가 작은 뭐 변수가 되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걸 조그마한 찻잔 속의 태풍이지 소용돌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 정도는 돼야지 또 재선이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그 주호영 의원이 그쪽으로 가기 이전에 그 5사람하고 김부겸 의원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거 보면 5사람이 다 이기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는 정당이죠. 정당 투표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다 지금도 판명이 그 지역에서 조사하면은 인물은 김부겸이가 좀 앞서는데 정당에서는 압도적으로 주호영이가 정당 투표에서는 그렇죠 앞서고 되는 있죠. 거죠. 그래서 저는 김부겸 의원이 저기 이번 선거에 3명이 있어요. 누가 저기 1번이 문재인입니다. 주호영이 아니라 문재인이 저기예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또 한마디 했다가 또 사실은 역풍이 불었는데 조국 감싸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그렇죠. 받았다. 당에도 부담을 줬다. 또 임금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려가지고 영세 서민들이 영세 상인 소상인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바른 말인데 그때 여론이 그랬죠. 아니 왜 그것을 이제서 얘기하냐. 당신 장관할 때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선거 되니까 또 장관 끝나고도 지금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랑 김부겸 그 대구 국회의원하고의 차이점 화법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도둑놈이면 절도 보면 야 이 도둑놈아 그러거든요. 근데 김부겸은 도둑놈아를 못하고
남의 물건에 탐을 내려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양상군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굉장히 거. 돌려서 좀 어려운 얘기해요. 말로.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가슴에 어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포퓰리스트죠. 포퓰리스트죠. 예, 예를 들면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 그 확진 검체한다고 가평 별장까지 뛰어가잖아요. 네. 도지사가. 이번에도 보세요. 그거는 검찰총장이 사기꾼 하나 잡겠다고 권총으로 완전 무장하고 쫓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검찰총장이 사기꾼 하나 잡겠다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인가 그래도 우리를 해서 뭔가 움직이네? 이런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갖고 한강까지 누르고 네. 대선 지지율에서 그렇죠.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네. 또 보세요. 기본소득인가 무엇인가 다 전 도민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네. 그랬는데 어디 부천인가 그 시장이 네. 그렇게 하면 효율적. 그럼 당신 뺄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빼겠다. 말 그렇게 하면 사실 독재자고 전두환 박정희도 말도 안 그렇게는 되는 안 소리. 했지만 하여튼 그게 먹혀요. 정치에서는. 먹혀. 예, 먹히는데 김부겸은 너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김부겸의 적 1번 문재인, 2번 조국, 3번 저는 호남이라고 봐요.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김부겸은 더 불리해진다고 봐요. 아 그러네요. 예,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대구 사람들은 김부겸 그래 사람은 뭐 쓸만한데 우리라고는 안 할 수 있어? 저쪽 양쪽이 저는 서로 눈치를 본다고 봐요. 그래서 한쪽이 강하게 지지하면 딴 쪽도 강하게. 예를 들면 광주에서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 정도 누가 선전을 하면 저쪽도 뽑아주고 이쪽도 뽑아주고 하면 좋은데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김부겸한테는 불리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부겸 의원은 아주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유 내강형의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들한테도 뭐 어디 국회나 이런 데서 만나면 얼마나 잘합니까? 아이고 선배님 하면서 마치 삼선 사선 할 때도 그럽니다. 아이 선배님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그런 게 카리스마가 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또 이분 같은 경우도 바보 노무현을 지금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 군포에서 뭐 삼선까지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도 다 파악했다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대구로 내려가서 그런 재지난 19대 때는 떨어졌잖아. 이영고고 그렇죠. 붙어가지고. 지난번에 김문수가 또 느닷없이 경기도 지사만 물러난 뒤에 고향으로 갔다가 그렇죠. 완전히 망신당했죠. 버렸죠. 김부겸 의원한테. 그래서 이 김부겸 의원도 사실은 내공이 만만치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뭐 이렇게 운동권 하면서 어려운 삶을 되고 살았고 꼭 손해 보는 삶이죠. 바보 노무현처럼 어떻게 보면 그 군포에서 편안하게 국회의원 해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저 대구 가서 민주당 간판 들고 갔잖아요. 그건 뭐 평가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운동권 이후에 또 그 고난의 또 삶을 살았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왔어도요. 처음에 1988년인가 13대죠. 그때는 한겨레라는 거는 조그마한 당했는데 동작에 나왔습니다. 갑인가에. 그래갖고 떨어졌었고 그 후에 또 꼬마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 3당 합당할 때도 그건 안 간다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꼬마 민주당으로 가고 그게 합쳐지면서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이겠군요. 이해창 때. 거기 갔다가 결국은 뛰쳐나왔죠. 열린 우리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 역정도 어떻게 보면 그 보수와 그 진보와 운동권을 넘나드는 것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거는 또 가시밭길을 평가해 줘야 되죠. 이분이 호적에 보통 58년으로 나오는데 실제 나이는 훨씬 많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56년생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김부겸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 김부겸 아버지가 쟤 왜 안 나왔냐 출석 부르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아들 낳아서 집에 갔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찍 그 아들을 낳은 거죠 김부겸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좀
그런 카리스마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도 하고 네. 4선 의원이나 되고 그런데 대구 쪽에서는 지난번 20대 이렇게 총선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60 몇 프로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죠. 민주당 간판 가지고 가서. 그렇죠. 그런데 뭐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죠. TK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느냐. 네. 그때 2016년 선거만 해도 그 여야가 각자 텃밭에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때가 또 호남에서는 또 국민의당이 또 많이 되고, 예. 또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또 되고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김부겸 의원이 되고 나서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못 보여준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너무 젠틀하다고 그러나요? 이번 네, 젠틀해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구에 예산을 많이 끌어왔답니다. 한 2조를 끌어왔는데 청와대 기예산체 기재부에 공갈 쳐가지고 공갈이 아니죠. 하긴 압력. 예, 압력 넣고 읍소도 하고 해서 많이 한 2조 가까이 끌어왔다는데 그런 거를 생색을 못 내요. 네, 저기 그런 좀 이재명 경기지사 같으면 벌써 과대 포장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부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결정적인 어떻게 뭐 흠이라면 흠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잘 못 파는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치는 후훅 네, 후훅 그렇죠. 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계란 투척했으면은 바로 범인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바로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은 주호영 저쪽에서 했을 거다. 정치 테러다 하고. 테러다. 그동안에 주호영 눈빛부터 이상했다. 이렇게 해서 막 몰고 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김부겸이라는 분이 굉장히 젠틀하고 좋은 분이긴 한데 유권자한테 어필하려면 뭔가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치는 선과 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고 네, 힘입니다. 국민들의 세력입니다. 관심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지지율을 뒤집거나 뭐 그러지 못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로는 한국일보고 KBS가 12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한 500명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김부겸이 32% 안팎 그리고 주호영이 37. 뭐 오차범위 내는 있습니다만은 주호영 의원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이준훈 전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19일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 일주일도 안 됐죠. 어떻게 표심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은 지금 아직 조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역시 TK 지역은 인물이야 뭐 서로 비슷비슷하고 인물 투표라기보다는 정당 투표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 묻는 것에는 더 벌어졌더라고요. 김부겸이 한 30.9 이렇게 나오면 주호영은 44.6 이렇게 나와버릴 정도니까 과연 대마 불사의 신화를 이룩해낼지 아니면 주호영 의원이 대마를 잡고 5선고제 이를지 그건 정말 관심사인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이렇게 두 분 다 아는 분들이니까 보면은 참 국회에서 저만한 의원은 몇 명 안 된다 할 정도로 괜찮은 의원들인데 좀 같이 당선되어 오면 여야로 서로 말하자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역경 극복 스토리가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텃밭에서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보다 그 역경 다 다른 텃밭에서 가서 좀 많이 당선되고 지금 그 대구시장 하는 그 권재진 시장인가요? 이 양반이 서울 옛날에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대구로 내려갈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왜 대구시장 당선됐냐? 서울에서 하듯이 대구 가서 했대요. 서울은 텃밭이라는 게 없으니까 국회의원들 무진장 열심히 죽게 하는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거예요. 대구 텃밭에 가니까 그 텃밭 국회의원들은 다 그냥 하고 있더래요. 날라라죠. 그러니까 웰빙이죠. 바닥에서 기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항구 같은 사람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고 아예 가지도 않는다는 거. 안 봐도 뭐 그냥 뭐 당선되는데. 찍어주니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저는 진짜 주호영도 되고 김부겸도 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참. 그런 좀 그냥 온유하고 괜찮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예. 텃밭에서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의원들이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뽑는다는 아픔이 있는데 저는 뭐 김부겸 의원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권 민주당이 대권 후보가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질이랄까 뭐 어떤 그 괜찮은 정치인 그런 것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여권 내에서 가장 그렇죠. 그 중에서는 제일 나은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죠. 해요. 지금 대권 주자 다 재판하고 다 절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또 생각이 있어도 너무 네. 포퓰리스트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소영응주에 그렇죠.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네. 겸손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겸손하고 균형적인 사고가 있는 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주자도 나오고 국회 그래야 여의도에 합니다. 입성을 좀 많이 하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선진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호영 의원이 대마를 잡고 5선이 될지 아니면은 김부겸 의원이 어부지리를 취해서 5선 고지를 차지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